자, 오늘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글 내용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단순히 사과한 게 아니라 정말 화끈하게 사과했습니다. 거의 빨가벗고 빌었다고 할 만큼 화끈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겨받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확실히 유시민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적당히 사과했다가는 앞으로 내가 잡혀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 내용에는 그런 것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입니다. 2019년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이 알릴레오라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한참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이 유시민이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윤석열 검찰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졌다는 겁니다. 자, 이 의혹으로 당시 문재인 조국 지지자들은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물론이지만 이 조국 일가 사건을 총지휘했던 대검찰청 반부패 감력부장 한동훈 검사장이 맹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특정 재단이나 이 사람 개인의 계좌를 뒤지게 되면 6개월 내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유시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거듭 진중권, 김경률, 서민, 이런 진보계에서 반문으로 돌아선 그런 인물들이 유시민을 공격했습니다. 1년 지났다, 왜 말 안 하냐, 네 거짓말했지,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금 전 유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유시민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시민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유시민이 방금 전 검찰의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 열람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유시민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 올린 사과문에서 제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자, 유시민이 사과한 대상은 일단 검찰의 모든 관계자입니다. 모든 관계자라 하면 책임자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리고 관계자라고 하면 당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감력부장, 또 그 아래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까지 쭉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유시민은 변호사와 의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 관계자나 누가 유시민을 고소 혹은 고발을 하면 유시민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들은 문재인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조국 지지자들을 향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 검사들이 나를, 민간인과 노무현재단, 감히 우리 노무현재단을 탄압했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을 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공개적으로 죄가 없을 경우에 흔히 쓰는 결정사 방법이 계좌를 뒤져가지고 이 돈은 뭐지? 어디서 났지? 잡아넣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상상을 불러 이렇게 할 수 있는 발언을 유시민은 유튜브 알리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를 입은 검찰이 고소한다면 유시민은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으로 이 양형은 제가 짐작하기 힘듭니다. 구속이 될지 벌금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만큼 이 유시민은 단정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개월 지나면 그게 나오는데 그 의혹에 대한 물증을 들이대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보면 사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자기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상당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싹싹 비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유시민은 노무현재단의 후원 회원들을 향해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앉는 바다처럼 폭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유시민이 그때 잔머리를 굴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내 개인이 계좌가 뭐 조사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재단이라고 하면 노무현재단 회원도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무현재단의 계좌가 검찰에 의해서 열람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재단 회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노무현재단이 후원한 것을 검찰이 안단 말이야. 혹시 불이 빠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 유시민은 노무현재단 회원들에게도 후원 회원들에게도 사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 아직도 유시민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지만 사실이라면 1년이 지났는데 왜 이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또 유시민은 말합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분명히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시민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제가 유시민에게 묻고 싶습니다.